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당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야당의 처리 의지가 맞서면서 연말 전국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특검법의 핵심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의혹입니다. 이미 법안 처리를 공언해온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놓고 선제적 공세에 나섰습니다. 당대표 권한대행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실 정책수석 원내대변인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대통령 부부 심기 보전에 앞장선 모습 보기 씁쓸합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방어 태세에 들어갔지만 야당의 강행 처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 법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법을 통해서 4월 9일, 4월 8일,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당은 수사 중계와 야권의 특검 후보 추천 등을 독소 조항이라며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과거 특검법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 브리핑을 허용해왔고 대부분 야권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왔다고 일축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는 쪽으로 문구를 조정한 수정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엔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지면서 올겨울 첫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맹추위가 물러간 뒤 평년 기온은 회복됐지만 대신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사흘째 고농도 미세먼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서부 지역을 덮치기 시작한 미세먼지의 농도가 어제 더 짙어지면서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 3배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71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더 심해집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지역은 일평균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오전 한때 경기 남부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6시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 건 올겨울 들어 처음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또 노후 경유차와 같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일부 먼지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이 단축됩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영남권까지 확대되는 등 주 후반까지 이어지다가 주말에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 씨가 어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밤새 이 씨의 빈소엔 동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배우 고 이선균 씨의 빈소가 마련된 병원에는 어젯밤 늦게까지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정우성, 이정재, 하정우, 조진웅 등 동료 배우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를 찾았고 박찬욱, 변형주 감독을 비롯한 영화계 관계자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어제 오전 성북구의 한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SUV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신고자는 이 씨의 매니저였습니다. 이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서울 강남의 이 씨 자택에서 차량도 보이지 않고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차량 번호와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토대로 수색에 나섰고 20분쯤 뒤인 오전 10시 반쯤 이 씨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됐지? 이따 빼겠지 했는데 성에가 껴져 있었고 차에. 그리고 10시 반에 또 한 번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경찰들이 막 와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앞서 이 씨는 24일 오전까지 경찰에서 19시간 동안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부검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이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장심사는 원래 지난 26일이었지만
여성이 돌연 불출석했고 이에 경찰이 구인장을 집행해 어제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우리 정부가 군사 장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에 대해서 러시아 수출을 보다 강하게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결정을 비난하며 보복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정부는 대러시아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군사 장비로 바꿔 쓸 수 있어 원칙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대상에 682개 품목을 추가해 통제 대상을 1,159개로 늘린 겁니다. 건설 중장비와 차량용 배터리, 공작 기계, 항공기 부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차가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시아 수출 통제에 나선 국제사회와 힘을 합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수출 금지 결정이 미국의 요청에 따른 비우호적인 조치라면서 건설적인 한러 관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와 산업을 훼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강력한 보복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Мы оставляем за собой право на ответные меры, причем не обязательно симметричного характера. И пусть потом не удивляются. 정부의 강화된 대러시아 수출 통제는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급성장하고 있던 대러시아 중고차 수출에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